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규제 완화, 비아파트 확대 시사, 정책 과제도 산적, 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팀 개각을 단행했죠. 그래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도 지금 바뀌는 것 같고, 국토부 장관도 원희룡 장관에서 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후보죠. 임명장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뭐 해야지 대통령 임명장을 줄 거니까, 그 전까지는 후보죠. 그죠? 일단 이분이 새롭게 경제팀으로 들어왔습니다. 주 내용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수장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로 볼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 전체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 전체의 기조가 바뀌지 않겠지만 이전에 원희룡 장관이 할 때하고 이번에 박상우 장관이 들어와서 할 때하고는 어느 정도 차별성은 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에 원희룡 장관이 할 때는 솔직히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네, 뜨뜻미지근한 상황. 원희룡 장관 자체가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뜨뜻미지근한 상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기존은 전체를 통과하는, 정부 전체를 통과하는 기존은 변함이 없겠지만은, 단편적인 그러한 그 기조들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뜨뜻미지근했던 그러한 기조를 좀 화끈하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보시죠. 자,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대요. 예, 지금까지 꽁꽁 짜매놨던 그런 규제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금? 취득세 부분, 세금과 대출이죠, 그죠? 가장 큰 게 세금과 대출인데, 정부에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세금에서 취득세 부분,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손을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최근 부동산 침체 기류가 짙어진 상황을 감안한 향후 정책 방향 제시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죠?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나는 건설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고 있어요. 집을 못 짓는 거죠. 예. 왜? 지어도 팔 자신이 없으니까. 그 말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 측도 풀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요도 올려줘야지. 지금 솔직히 실수요자 말고는 집을 살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투자자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짓는 집들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투자자밖에 없는데 이들을 같이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건 일단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거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보시면. 자, 먼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도심 내에 비아파트 건설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도심 내에 비아파트 물량이라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면적이 0.5대 정도 되는 예,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짓겠다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도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좀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3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 그리고 도심 내에서의 뭐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올리겠다. 이것들. 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지금 올린다 한들, 우리 박상우 장관 임기 내에는 입주를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3기 신도시도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임기 내에 첫 입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아리까리하죠. 다음 정권에서나 입주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한다면은 뭐 임기 내에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뭔가면은 3기 신도시나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게 단기간에 짜잔 하고 아파트로 나오는 것은 아니란 것들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물량 부족 구간들이 존재하잖아요. 당장 내년만 해도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입니다. 내후년은 수도권 전체 경기도의 입주 물량 부족 구간입니다. 이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을 이분이 모르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신데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비아파트 건설 물량을 늘리겠다. 다시 말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건설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심 내에 비아파트, 도생이라 이야기할게요. 도생 건설 물량을 늘린 것들은 일타쌍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당장 내년, 내후년 부족한 수도권 입주 물량을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도생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지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1년 지을 수 있다 합니다. 아파트는 3년 걸리지만은 도생은 1년이면 지을 수 있다 합니다.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치솟는 전세가가 뻔히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요것들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도생으로 커버를 해서 전세가 급등, 집가 급등을 좀 진정시켜 보겠다는 하나의 효과. 그리고 이렇게 도생을 지음으로써 건설사에 일거리를 주겠다. 그래서 건설 경기도 회복시키겠다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니라 하시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일단 자, 그럼 문제점은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역시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입니다. 도생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갖다가 많이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급하는 한들 그게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 사람들의 갈증이, 사람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물이 아니고 맥주를 주면서 맥주를 마시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 대체품 다른 걸 주면서 자 이걸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커뮤니티 빵빵한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들은 당분간 지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3기 신도시. 그렇다면 결국 이 도심 내에 현재 신축 아파트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아파트들은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든지 내지말 하시든지 포커싱은 현재의 신축 혹은 2, 3년 안에 신축이 될 것들로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1년 정도면은 짧게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우리 일반 아파트는 보통 뭐 1.2대, 1.3대 정도 되죠, 그죠? 아파트 세대당 주차 면적이.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0.5대, 뭐 0.6대 그 정도예요. 적습니다, 면적도. 그리고 전용 84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게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무도 투자 상품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효용 가치가 있도록 포장을 시킨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요걸 갖다가 뭐 주택수에서도 빼주고 뭐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양도세에서 혜택을 주고 어쨌든 투자자들이 혹할 수 있을 정도로 혜택을 주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사겠죠. 사람들이 사겠죠, 그죠? 사서 전세를 놓고 가겠죠. 자기가 들어가 살진 않을 거니까 전세를 주면서 주거 문제를,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는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 그렇게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는 타이밍이 온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수요의 크기 자체가 다르고 투자자끼리 돌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하신다더라도 정말 단기에 치고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지금 현재 도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타이밍에는 여유롭게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